한 제약회사에서 진통제를 하나 출시합니다. 회사는 그 약이 말기암과 같은 중등도의 통증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통증이 있을 때 역시 효과가 좋다고 하죠. 의사는 그 약을 처방하고 환자는 그 약을 복용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약을 처방받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 진통제를 더 달라고 해요. 심지어 보다 더 점점 더 고용량의 약을 요구해 오죠. 이 진통제는 뒷골목에서 은밀히 거래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이 진통제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하죠. 도대체 이 약은 뭐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1995년 미국의 퍼듀라는 제약회사에서 옥시콘틴이라는 진통제를 내놓습니다. 통증 관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절이었는데 매우 효과적인 진통제라며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던 옥시콘틴. 그런데 어쩌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옥시콘틴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었는지 21세기 마약 중독 시대를 열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닌 퍼듀 제약 회사의 옥시콘틴을 다룬 페인킬러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 흔히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중독성이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왜 쓰나?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비마약성 진통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타이레놀이나 개보린 이런 걸 말해요. 자, 이런 약은 통증이나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에 관여를 해서 우리가 느끼는 통증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나를 아프게 하는 물질이 나올 거잖아요. 이 물질의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나의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죠. 비교적 안전하기도 하고요. 반면 마약성 진통제는 우리의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뇌의 특정 부분 중에 통증 신호가 뇌로 전달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 등을 인식, 결합,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뇌의 수용체가 있다고 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이 수용체에 직접 작용해서 얘네들이 원래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여전히 통증이 있는데 이 통증을 뇌로 전달하는 걸 막는 거죠. 뇌가 인식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떠세요?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개보린이나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는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인 암이나 큰 수술, 큰 외상에서 오는 통증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을 테니 상대적으로 경증의 환자에게 효과가 있을 거고요. 큰 통증이다. 그런 환자는 아예 뇌에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통증을 조절하지 못하면 심한 우울이나 다른 고통 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이 심한 통증이 있음에도 마약성 진통제를 거부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한 전문의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 또한 위험하다. 마약성 진통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문제는 마약성 진통제가 뇌 수용체에 관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관여하는 수용체 중 하나가 바로 도파민 분비와 관련이 있어요. 도파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쾌락, 만족감, 행복감을 주는 이 도파민. 도파민은 잘 알려진 대로 우리의 보상 시스템으로 작용해요. 특정 행동이 쾌락을 유발하거나 보상을 가져올 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도록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하죠.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도파민입니다. 그런데 도파민이 적절하게 작용하지 않고 너무 과하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행동은 엉망이 되고 도파민이 쏟아졌던 그 행동을 기억하고 집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적절하게 도파민을 조절하죠. 마약성 진통제도 그렇고 일부 실제 마약도 그렇고 이 도파민 조절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오피오이드 수용체와 약물이 결합하면 뇌를 자극해서 도파민이 쏟아지도록 하는데 이 진통제가 진통제로서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도파민에 관여하는 것이 점점점 심해짐으로써 도파민 분비와 관련된 뇌의 시스템이 고장나고 그래서 중독이 생기게 돼요. 이것은 사람이 마약에 중독되는 과정과 거의 흡사합니다. 게다가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뇌가 이 약물에 적응하도록 되면서 점차 더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되죠.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따라서 마약성 진통제는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야 하며 적정량을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대상에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처방하죠. 자,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대략적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퍼듀 제약의 옥시콘틴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시콘틴은 아편계 진통제, 즉 마약성 진통제예요. 그런데 왜 어쩌다가 수많은 중독자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퍼듀 제약은 이 약이 마약성 진통제이며 중등도 통증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약은 안전하고 중독성이 낮으며 심한 통증을 느끼는 환자뿐만 아니라 낮은 보통의 환자들에게도 유용하다고 홍보했습니다. 그 방법들이 참 기가 찬데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FDA 승인부터 볼까요? FDA는 미국의 식품의약품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죠. 옥시콘틴이 처음 허가를 요구했을 때 FDA는 이 약을 승인해주지 않았어요. 11개월 동안 수차례 이 허가를 반려했다고 하더라고요. 중독과 오남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기도 했고, 또 퍼듀 제약 회사가 제시한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실제로 FDA에 제출한 옥시콘틴과 관련한 자료는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왜곡되어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퍼듀 제약은 이 옥시콘틴의 승인을 담당했던 FDA 담당자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담당자는 퍼듀 제약 회사의 사람과 호텔에서 며칠을 머물게 되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후 담당자는 옥시콘틴을 승인을 해줬고요. 다음 해에 FDA를 그만두고 퍼듀 제약 회사에 높은 임금을 받는 특별한 직책으로 들어가요. 뭔가 구린내가 나죠? 자, 이 승인 과정에서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 FDA가 약물을 승인하면서 승인 관련 의견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옥시콘틴의 흡수 지연 기능은 약물 남용 문제를 줄일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하며 위험한 문구인지 말씀드리자면요. 맞습니다. 옥시콘틴은 장기적으로 통증을 조절해 주게끔 만들어졌어요. 말하자면 10시간 동안의 통증 조절, 하루 동안의 통증 조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걸 서방형 제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설계되어 있는 시간 동안 천천히 꾸준하게 이렇게 방출되는 속도와 시간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FDA의 문구 옥시콘틴의 흡수 지연 기능이 바로 이 약을 서방형 제제로 만들었다는 말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남용 문제를 줄일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쓴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보세요. 실제로 설계된 대로 이 약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만들려면 검증된 간격으로 정해진 양을 정확한 방법으로 복용해야겠죠. 하지만 약물에 중독되는 사람이 그럴 리가 있나요?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약의 특성상 사람들은 실제로 한 번에 몇 알씩을 삼키기도 하고 이 약을 분쇄해서 코로 흡입하기도 해요. 때문에 서방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물 남용 문제를 줄인다라는 것은 일종의 말장난과 같죠. 아무튼 이 덕에 퍼듀 제약은 큰 날개를 단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됩니다. 이거 봐라. FDA도 옥시콘틴이 약물 남용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요. 이 문구를 쓰면서 공식 기관이 인정한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홍보에 활용하죠. 이뿐만 아니에요. 옥시콘틴이 발표되기 한참 전인 1980년대 말에 작은 규모의 연구가 있었는데 이 연구는 약물 중독과 관련된 연구였어요. 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12,000명의 환자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받았는데 이 중 단 4명만이 약물에 중독되었다. 따라서 마약성 약물로 인한 중독 발생률이 매우 낮다라고 결론을 내린 연구죠. 그러나 이 연구는 대상의 사례 수도 적고 관찰 기간도 매우 짧아서 주된 연구라고 할 수도 없었고 오히려 대다수의 다른 논문에서는 중독의 위험성을 역설했어요. 그런데 다 필요 없어. 마약성 진통제의 중독 위험은 1% 미만이었다라는 요 한 줄을 몇 년이 지난 후 퍼듀 제약이 옥시콘틴이 안전하다라는 홍보를 위해서 써먹은 거예요. 이거 봐라. 마약성 진통제의 중독 위험이 1% 미만이라는 연구도 있었다. 따라서 옥시콘틴의 중독 위험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말이에요. 자, 이렇게 왜곡된 권위, 왜곡된 연구 결과라는 양 날개를 달고 옥시콘틴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마약성 진통제인데 의사들이 막 사용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퍼듀 제약은 옥시콘틴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홍보를 매우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 홍보들이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오남용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어버려요. 자, 일단 의사들에 대한 마케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어요. 퍼듀 제약은요, 초호화 세미나를 열고요. 이곳에 참석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선물이나 고급 휴가 등을 제공했습니다. 게다가 이 약이 시중에 나오기 전에 미모의 여자 대학생들을 영업사원으로 대거 채용해요. 이들은 오직 옥시콘틴 영업을 위해서 몇 달간 집중 교육을 받고 활동하는데 환자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으며 동시에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이 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행복을 위한 길이다 라고 하면서 의사들을 설득하죠. 퍼듀 제약은 이 영업사원들에게 초고액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이 이 약을 처방하는 양이 많을수록 영업사원들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챙기게 되었는데, 여기서 진짜 고약한 점은 약의 처방 건수가 많은 것보다 처방한 약의 총 용량이 많을수록 인센티브를 더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5명의 환자에게 1mg씩을 각각 처방하는 것보다 1명의 환자에게 5mg을 처방하는 것이 영업사원들에게는 훨씬 이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은 의사들을 상대로 고용량을 처방해도 충분히 괜찮다, 오히려 환자들을 위해 좋다라고 설득해요. 이러니 의사들 역시 설사 약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이득, 영업사원들의 적극적인 영업, 그리고 FDA의 승인 등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쉽게 처방하게 됩니다. 의사를 대상으로 한 영업 사례 중 봐야 할 사건 하나가 있어요. 옥시콘틴이 엄청 팔리고 많은 이들이 중독되어 있었던 어느 시골 마을에서 한 소녀가 이 약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실은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옥시콘틴을 대량으로 처방해준 병원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시위를 하죠. 의사는 미필적으로 어린 여성을 중독시켜 사망하게 만든 꼴이 되었고 굉장히 곤란한 처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퍼듀 제약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 의사를 오히려 초호화 세미나에 연단에 세운 다음에 옥시콘틴은 기적의 진통제입니다 라는 연설을 하도록 해요. 옥시콘틴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의사들과 세미나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그 의사는 영웅이 됐어요. 위기에 몰린 줄 알았던 의사는 오히려 환자를 위해 무엇이든 하는 영웅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퍼듀 제약은 의사들을 주무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해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미국의 경우 어느 정도는 환자가 의사에게 처방약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옥시콘틴으로 건강한 생활을 되찾은 사람들이 나오는 홍보 다큐를 찍어서 광고에 활용하기도 하고, 환자들에게도 이 약은 전문기관, 전문가들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았어요 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제약회사가 환자에게. 더 나아가 옥시콘틴은 중등도 통증뿐만 아니라 만성 통증, 이를테면 밤마다 허리가 아파서 잠을 잘 못 자는 사람, 수술 후유증이 있어서 좀 불편한 사람, 편두통을 달고 다니는 사람 누구든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요. 우리가 개보린 펜잘 타이레놀을 자주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먹었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설명이 편할 것 같아요. 물론 효과가 좋았겠죠. 당연히. 옥시콘틴은 뇌에 직접 작용하는 약이니까. 문제는 이것은 신중하게 처방해야 하고 복용해야 하고 중독의 위험이 있는 마약성 진통제라는 거니까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옥시콘틴에 노출되었고, 마약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들도 자신도 모르게 중독자가 되었어요. 뒷골목에서 옥시콘틴을 사고 파는 일이 시작됐고요. 통증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쏟아지는 도파민의 쾌락 때문에 약을 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들은 더 강한 자극을 위해 약을 분쇄해서 코로 흡입하거나 대량을 한 번에 복용하는 일들이 당연하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옥시콘틴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퍼듀 제약은 이 상황 또한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는데요. 옥시콘틴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고 옥시콘틴으로 인한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불법 거래 그리고 오남용의 징후는 명확하고, 사회적 비난을 회피하고자 퍼듀 제약은 입장을 정리합니다. 우선 중독 위험성을 부인해요.
이때 사용한 게 뭐다? 그렇죠. FDA의 승인, 또 중독성은 1% 미만이다 라고 하는 오래전에 폐기됐어야 할 연구 결과. 그리고 중독이나 오남용의 문제 또한 묘하게 그 논점을 비켜가거든요. 이 옥시콘틴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를 오남용한 사람들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요. 약은 괜찮은 건데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많이 먹어서 사고가 생긴 거다. FDA나 연구 논문에서도 안전하다고 했는데 왜 그걸 이상한 방법으로 복용하냐. 이렇게 말이죠. 또 옥시콘틴이 사망자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부검해 보면 옥시콘틴 외에도 다양한 약물이 나온다. 이것은 옥시콘틴이 문제가 아니라 옥시콘틴과 함께 다른 약물도 같이 남용을 해서 생긴 일이다.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방어를 해요. 퍼듀 제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큰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과장된 광고, 위험성 축소, 결과적인 오남용과 중독의 유행, 게다가 법적인 소송이 벌어지면서 회사 역시 옥시콘틴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추가 증거들이 제시되었고 이를 축소, 은폐했던 점이 인정되어 결국은 회사가 파산하게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정의가 구현되었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들은 법적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했고 끝끝내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은 지금까지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이 퍼듀 제약 회사는 셰틀러 가문이라는 재벌가의 소유 회사였거든요. 적당하게 합의에 이른 그들은 교묘하게 책임에서 빠져나가고 퍼듀 제약의 고위 실무자 몇 명에게만 유죄가 내려져요. 그래봤자 벌금과 취업 제한 정도? 그간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돈, 그리고 그동안 쌓아놓은 어마어마한 똥에 비하면 별거 아니죠. 회사의 파산이라는 부분 역시 정의 구현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셰틀러 가문이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고 손절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남아있는 건 옥시콘틴에 중독되어 삶이 망가진 사람, 사망한 사람, 이를 계기로 다른 마약에 빠져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겠죠. 병원으로부터 처방받을 수 있는 마약, 예컨대 지금의 펜타닐 문제도 어쩌면 옥시콘틴이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이라는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페인킬러라는 책과 또 따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퍼듀 제약 회사의 옥시콘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이 이야기는 이야기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마약 중독자나 마약 공급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있잖아요. 뭔가 어두운 영역에서 그들만의 은밀한 불법 행위로 느껴지죠. 하지만 옥시콘틴은 회사가 그 위험을 알면서 그걸 많이 팔고자 은폐하고 홍보했다는 것이 제일 사악해요. 심지어 아편 계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처방 용량을 늘려가는 것에 더 집중했다는 것이 너무 나쁘죠. 마약에 전혀 관심 없이 그저 아팠던 사람들을 중독자로 만든 거니까요. 필요한 사람을 위해 병원과 약국에서 처방하는 약이라는 점에서 관리 감독과 신중한 처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약이 위험한 만큼 의료계 전반에서 약을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잘 지켜지길,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참 끝으로 옥시콘틴이나 펜타닐 같이 처방되는 약물에 의해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중독된 사람들, 또 그 외에 마약류에 손을 대는 바람에 삶이 붕괴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주변인들, 힘들겠지만 모든 것이 꼭 정상화되길 희망합니다. 자, 퍼듀 제약 회사의 옥시콘틴을 다룬 페인킬러를 읽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